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와 시청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은 국내 뉴스를 어느 매체를 통해 접하시나요? TV, 인터넷 포털 사이트, 라디오,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등 여러 방법으로 뉴스를 만날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그 접근 방식도 다양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 등의 검색 엔진을 통해 뉴스를 많이 만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공개한 2023 언론 수용자 조사 보고서를 보면 그 생각은 달라집니다. 만 19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일주일 동안 포털 사이트나 검색 엔진을 통해 뉴스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69.6%였는데요. 2017년 첫 조사를 시작한 이후 70% 아래로 내려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근 7년 사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인 것이죠. 네, 이 설문조사 결과는 TV를 포함한 전통 매체는 물론이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뉴스 이용률조차도 전반적으로 하락했음을 보여줍니다. 뉴스 이용률이 하락한 원인에는 전 연령대에 걸쳐 언론 매체와 언론인에 대한 신뢰도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른바 낚시성 기사와 편파적인 기사, 허위적인 기사와 가짜뉴스 등을 국내 언론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는데요. 해당 설문조사만으로 대중의 의견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언론의 자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언론은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회적 역할을 잘 수행해야만 합니다. 뉴스 소비자들이 언론을 회피하지 않도록 UBC 울산 방송을 포함한 모든 언론은 다시 한번 언론사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저희도 그 책임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TV와 시청자 2024년 1월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UBC 울산 방송은 올해 창사 27주년을 맞아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청자 여러분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9일에 첫 방송한 생방송 052 다들 시청하셨습니까? 교수님도 보셨나요? 예. 네, 저는 실시간 생중계, 스트리밍을 통해 생방송 052를 시청하였습니다. 예. 생방송 프로그램은 무엇보다 현장감을 살릴 수 있는 다채로운 코너를 만들 수 있다는 점과 실시간으로 시청자와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생방송의 강점을 살려 생방송 052가 잘 자리 잡아가길 바랍니다. 예, 052는 울산의 지역 번호이기도 하지만 공감 오늘 이 순간이란 뜻도 담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 신설을 앞두고 코너, 아이템 선정을 위해 제작진은 여러 회의를 거쳤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정비해 생방송 송출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다했다는데요. 첫 방송을 앞두고 부지런히 준비에 나서는 생방송 052 제작진의 모습을 현장 속으로에서 담아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울산 시민과 함께 성장해온 UBC 울산 방송. 여러 생방송을 시도하며 시청자와 소통하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요. 팀과 선수들을 보면은 남다른 노하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선민, 현정택, 저 박지혜와 함께 지금 톡선생 시작합니다. 지난 2017년 창사 20주년 특집으로 기획된 생방송 퀴즈쇼 톡선생을 기억하시나요? 실시간으로 시청자와 소통하는 양방향 프로그램으로 많은 울산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정보와 즐거움을 선사해 드렸었습니다. 참가하신 안드림님께는요 전자레인지 선물로 드릴게요. 그 7년의 공백을 깨고 생방송 프로그램이 시청자 여러분에게 돌아왔습니다. 2024년 울산을 변화할 새로운 키워드 교통 바로 트램입니다. 첫 촬영에 임하는 조장길 리포터의 각오가 궁금한데요. 일단 저도 트램이라는 거를 처음 봤고 그리고 울산 시민분들도 아마 이제 앞으로 이용하게 될 교통수단으로서 아마 궁금한 점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궁금한 점들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도 이걸 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그렇게 한번 촬영을 임할 자세입니다. 예. 본격적인 촬영 전 촬영 동선과 기획 의도를 다시 한번 더 숙지하는 제작진과 리포터. 첫 방송의 첫 VCR 영상이라서 제작진은 아이템 선정에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신설 프로그램의 이제 첫 아이템으로 생각했던 것이
저희도 이제 신설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울산에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사람들 혹은 어떤 준비하는 정책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모아서 소개해보자 그런 의도로 이 아이템을 준비했습니다. 울산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세 개의 이야기 중 첫 번째로 소개된 아이템은 울산의 새로운 미래 교통수단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수소 전기 트램입니다. 트램 수소 트램. 야! 첫 방송을 앞둔 생방송 052처럼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다는 점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울산 트램을 아이템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울산시에서 굉장히 주력하는 산업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일상과 굉장히 밀접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실증 운행 중인 트램 승강장을 찾은 촬영팀. 더 자세하고 명확한 정보를 전하기 위해서 트램 사업 담당자를 섭외해 현장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생방송 공호에 첫 출연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울산시에서 추진하는 여러 사업들과 생생한 정보를 우리 울산 시민들에게 발빠르게 알려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트램 열차 출발하겠습니다. 시청자들을 대신해 생방송 052 제작진들이 트램에 직접 몸을 실었습니다. 트램의 승차감, 트램의 이동 노선 등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사항들을 생생하게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의 촬영이 더 기대가 됩니다. 트램을 탈 때는 새로운 소식들을 조금 다르게 재밌게 전달하려고 애쓰고 있으니까 시청자들도 좀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 기대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열심히 잘 찍어서 좀 뭔가 좀 새롭게 좀 달라진 재미난 프로그램 만들어 보겠습니다. 울산의 다양한 소식을 계속해서 더 재밌고 더 유익하게 담아주세요. 지난 1월 19일 첫 생방송을 앞둔 UBC 방송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뉴스가 아닌 매거진 프로그램의 첫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승재 아나운서의 모습이 보이네요. 지금 어떤 심경일까요? 사실 혼자라고 생각은 안 해요. 주변 동료분들 그리고 제작진이 있으니까. 그런데 스튜디오 그 순간에 저 혼자인 것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되는 건데 왜 그랬을까요? 근데 제작비 절감일까요? 근데 저는 뭐 그만큼 스스로에게도 기대가 되고 걱정도 되지만 그만큼 더 열심히 해서 잘하면 또 고생했다 그리고 조금 더 나도 이제 남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됩니다. 여러 준비 사항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제작진 최종 회의. 제작진 서로의 호흡도 중요하지만 사실 담당 PD는 더 걱정인 부분도 있답니다.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생방송이다 보니까 이게 유튜브 라이브로 동시 송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댓글로 시청자들과 좀 직접적으로 소통하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게 비방송인 분들께서 이렇게 출연하시는 코너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로서도 굉장히 좀 이렇게 걱정스러운 어떻게 보면 우려스러운 코너일 수 있지만 또 그만큼 더 재미가 있을 수 있는 코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만 좀 잘 된다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연자와의 대본 연습도 빠질 수가 없는데요. 진행자와 나눌 이야기를 재차 점검하고 제작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긴장감을 덜어주기 위함이죠. 출연하신 소감 어떠세요? 돈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성경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명품 택시라고도 불러주고 제 차를 타신 분이 저를 알아봐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뜨고 또 방송에도 나가고 이렇게 되니까 저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입니다. 실시간으로 들어갈 자막의 순서를 확인하는 담당 작가는 시청자들의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현재 가장 큰 고민이랍니다. 그 참여를 원하는 코너가 이제 운멍의 대결이라는 코너입니다. 그 코너는 진짜 이제 울산에서 생활체육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나도 참여해야겠다라는 이제 마음이 있으셔야지만 진행이 되는 코너이기 때문에 그 코너에서는 아무래도 울산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나도 참여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드시도록 열심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첫 생방송이 시작되기 1시간도 남지 않은 상황. 스튜디오는 카메라 세팅에 분주한데요. 생방송 준비로 분주한 건 부조종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바지 리허설을 끝내며 최종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을 확인합니다. 우리 생방하는 거는 뭐 뉴스는 매일 하고 있지만 또 이 제작 프로그램의 생방송은 또 다른 또 긴장감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청자분들하고 직접 교감도 해야 되고 또 직접적인 또 평가가 들어오기 때문에 더욱더 긴장감이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점이 있지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멋진 프로그램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7년 만에 다시 선보이는 UBC의 생방송 프로그램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방송 052 공감 오늘 이 순간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울산의 다양한 소식과 새로운 정보, 공감할 수 있는 모든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김원지 리포터. 생방송의 묘미를 살리고자 마련한 현장 연결 코너. 김원지 리포터. 자, 보세요. 하나, 리포터가 현장에 출동해 그 시각 생생한 울산의 소식을 전하고요. 울산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고자 출연자를 초대해 토크를 나눠보는 울산 쏙쏙 코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방송 052의 하이라이트를 할 수 있는 운동 동작 대결 코너도 있는데요. 시작합니다. 3분 동안 펼쳐지는 그 숨막히는 대결을 꼭 실시간으로 시청해주세요. 저는 여러분과 이렇게 실시간으로 마주할 수 있어서 굉장히 설렜습니다. 생방송 052 다음 주 금요일 저녁 7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생방송 052의 첫 생방송 무사히 끝났습니다. 그 UBC에서 7년 만에 이제 생방송을 여러분께 선보이는데요. 아주 뭐 재밌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울산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코너가 많거든요. 그래서 같이 만들어 나가는 방송 그리고 서로 재미있는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시청해 주세요. 매주 금요일 저녁 여러분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다양한 정보와 즐거움을 선사할 생방송 052.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방송 052 파이팅입니다. 시청자와 소통하는 생방송 프로그램을 먼저 진행해 본 경험자로서 무엇보다 1인 진행을 맡은 MC의 부담감과 책임감이 컸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무사히 첫 방송을 잘 마쳤네요. 이 원MC 체제로 고군분투했을 진행자에게 여러분께서 더 많은 응원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생방송의 묘미는 바로 실시간으로 시청자와 의견을 나누고 실시간 울산의 현장을 생생하게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첫 회에서는 요즘 인기 예술 관람으로 손꼽히는 미디어 아트 전시장에 리포터가 출동하여 생동감 넘치는 중계를 펼쳐주었는데요. 앞으로 어떤 장소에서 어떤 정보와 이야기를 현장감 넘치게 전해줄지 기대됩니다. 생방송 프로그램은 여러모로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녹화 방송과는 달리 후 작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영상과 자막에 오류가 없는지, 심의에 부적절한 내용은 없는지 등을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더불어 실시간 스트리밍 중계를 통해 시청자들과 즉각적으로 소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청자들의 의견을 전할 때에도 진행자는 참여자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되 중립적인 입장에서 대중이 수렴할 수 있는 의견을 즉각적으로 판단해 전달해야겠습니다. 예, 진행자와 제작진의 역할이 더 막중해지네요. 매주 금요일 저녁 여러분과 실시간으로 만나고 있는 생방송 052. 이 생방송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로 힘을 얻습니다. 앞으로도 생방송 052에 많은 관심과 참여, 또 애정 어린 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9일 방영된 UBC 특집 방송 전통시장 토론회 우리는 시장으로 간다 편은 울산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토크쇼 형식의 방송을 통해 전통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알기 쉽게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전통시장에 대한 인식 개선과 소비자들의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온라인 쇼핑 등 구조적인 여건의 변화, 그리고
가뜩이나 어려워진 경제 여건이 함께 맞물려 많은 시장 상인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서 꼭 필요한 기획이었습니다. 지역 방송의 역할 중 하나인 공론의 장을 펼치려 했다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구성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소개에 치우치고 있고 청년몰 소개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어 토론회라는 이름이 무색해진 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보통 이러한 프로그램의 경우 전통시장 관련 다양한 관점에 기반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될 것입니다. 대략 크게 나누어 보면 오리지널리티와 디자인, 고객 응대, 가격적인 측면 등이 있겠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관점들로 나눠서 프로그램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지널리티란 말 그대로 전통시장 자신만의 컨셉과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번개시장, 오일장, 야시장 등 다양한 시장들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각 지역 시장의 오리지널리티에 대해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각 시장에 대한 서사를 부여해 스토리라인을 그려내었습니다. 칭찬할 부분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부분은 우리 전통시장들의 디자인적 요소를 잘 점검했는지 여부입니다. 디자인이 단순한 미적 요소에 그치지 않고 지역 특수성을 반영했는지와 쇼핑 편의성을 비롯한 소비자 경험 측면을 포함한 여러 요소들이 적절하게 조화되었는지 살펴보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보기 좋고 잘 개선된 부분들에만 집중하여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기 어려웠습니다. 토론회라는 제목이 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세 번째는 전통시장이 가져야 할 태도, 즉 고객 환대 부분입니다. 소비자들에게 만족스러운 경험과 서비스를 선사했는가 하는 부분이죠.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이 가지는 기대값은 어떠한지, 온라인 쇼핑과 대형 쇼핑몰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들 중에서 태도와 관련한 부분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여주었어야 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번개시장 상인의 1인 가구를 위한 맞춤식 판매 전략, 수암시장 정육점의 온라인 생태계 공략, 그리고 협동조합을 조직한 상인들의 공동 배달 전략 등 다양한 시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좋은 시도입니다. 이번 방송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알게 되고 소비자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도들 속에 낙오하거나 도태되는 상인들을 위한 지원책들이 함께 토론되었으면 더욱 좋았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러한 시도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가격과 마케팅이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했어야 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상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 지원에 대해서도 함께 다루었습니다. 결국 문제 해결의 키는 각자의 역량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시장 환경 개선을 위한 울산시의 지원과 노력 또한 함께 보여주어 혹시 놓치고 있을지도 모르는 정보들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시장 내 노후 시설 정비와 주차 공간 확보 문제와 함께 휠체어 이동 경로 확보 등 장애인과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문제도 같은 비중으로 다뤄졌다면 더욱 좋았을 것입니다. 미디어는 그 자체로 메시지입니다. 이번 프로그램 또한 단순한 정보 전달뿐만 아니라 인간의 시각과 사고, 사회 구조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방송을 통해 얻기를 기대하는 것이 단순한 정보 전달만이 아닌 이유입니다. UBC 울산 방송의 더 큰 역할을 기대합니다. 공간에 가치를 부여하면 그곳은 장소가 됩니다. 인문지리학자 이프토아는 우리 인간은 장소에는 애착을 갖는 동시에 공간을 갈망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장소는 안전을 상징하고 공간은 자유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공간 인식은 인간 경험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자연은 변화를 주는 공간임이 분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준호, 손심심의 오색여행은 인간이 공간과 장소에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임을 보여준 프로그램입니다. 자연 안에서 발견되는 특별한 장소 사랑은 문화예술의 메카로서 울산을 새롭게 조명합니다. 총 10개 구성으로 편집된 종합편은 삶의 여유가 필요한 시청자들을 위한 방송임을 알게 하는데요.
공간과 장소에 관한 소개로 울산 지역 방송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하는 동시에 관광 콘텐츠로서 미래 가능성도 제시해 줍니다. 모든 연령의 시청자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내용은 인간, 환경, 장소라는 세 가지 주제로 펼쳐집니다. 오늘 우리가 색다른 마음과 여유로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떠나는 여행이라는 캐치프레이즈는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방향성을 간결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원조 국악인 부부가 진행하는 도심 여행기는 기존 장소의 인문학적 의미 부여로 일상을 더욱 풍부하게 만듭니다. 지역 발전에 도움되는 환경에 관한 이슈와 결합하여 재미있게 전달하려는 신선한 시도가 돋보였는데요. 오색여행 종합편은 코로나 시기로 주춤했던 여행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또한 기존 방송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잘 편집한 정보 전달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삶의 여유와 휴식을 원하는 시청자 관심을 반영하여 유명 연예인들이 진행하는 흥미 위주의 여행과는 다르게 지역성에 바탕을 둔 진정성을 느끼게 합니다. 풍경 맛집이 펼쳐지는 태화강은 동서남북으로 의미를 찾는 과정으로 진행되는데요. 오색여행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두 군데 국가정원 중 하나인 이 태화강 국가정원을 제대로 알려줍니다. 이곳을 울산이라는 지역성이 아닌 글로벌 시각으로 새롭게 보게 되는데요. 세계적인 정원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하는 색다른 시간도 제공해 주었습니다. 울산시립미술관 옆에 위치한 동원은 학처럼 청렴하고 결백하게 정치를 펼치라는 의미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부부 진행자의 맛깔난 대화와 즉콩 마당극 놀이를 연상시키는 연출은 시청자의 웃음을 이끌어냅니다. 그런가 하면 1960년대 울산 관광 명소였던 공업탑은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그때 그 모습으로 존재하는데요. 조선시대 경제 정선이 그렸던 방구라는 작품에 남긴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에 위치한 방구대. 집청전에 서서 거북의 머리 모양을 형상화한 방구대를 감상할 때 이곳은 최적의 시공간으로 거듭납니다. 태화강을 따라 정원을 만나고 동해 바다에서 기암 괴석에 서린 전설을 들을 수 있는 곳. 아름다운 예술문화공간 울산은 김준호, 손심심이 오색여행 종합편으로 더욱 빛을 발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이토록 아름다운 공간과 장소를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입니다. 이에 대한 해답은 좋은 곳을 소개하고 그치는 단순한 일회성이 아니라 관심과 지속적인 책임의식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과 장소에 관한 열린 시선에서 가능할 것입니다. 갑진년의 1월을 마무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모두 새로운 계획들 세우셨을 텐데요. 잘 지키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1월은 새로운 무언가에 도전하고 싶고 무엇이라도 해낼 것만 같은 용기가 생기는 달이죠. 그래서일까요? 1월에는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속속 생겨나면서 시청자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2월에는 어떠한 즐거움이 늘어날지 기대됩니다. TV와 시청자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UBC 공식 누리집 게시판을 통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건의사항, 칭찬의 한 말씀, 또 다양한 아이디어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TV와 시청자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